네, 안녕하세요. 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신문도 역시 오늘 거고 경향신문입니다. 이번 달까지는 제가 경향을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원래는 오전에 올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집중이 너무 안 돼서 아침에 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점심에 신문을 다 읽고 지금 촬영을 합니다. 일면에는 이렇게 그래서 2017-2018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그 다음에 북한 개혁개방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국방백서가 나왔는데 어떤 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맞아서 기업인과의 대화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당연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뜻깊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작에 나왔어야 될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문 대통령이 이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된다. 그래서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안전사고들이 없어질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면에 보면 간접고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간접고용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직접 고용이 아니라 이제 2차, 3차 하청 업체를 통해서 고용되는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하고, 이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가 346만 5,239명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10년을 일해도 이제 계약을 할 때마다 계속 신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안정성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 가장 문제는 비정규직이 사고를 당할 확률이 이제 정규직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사면으로 가면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흔히는 중국이나 베트남 모델이 언급이 많이 되는데, 이 경향에서는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베스토니아 모델은 북한이 베트남식 개방, 그리고 에스토니아식 정보기술을 앞세워서 발전 사례를 참고한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에스토니아가 되게 좀 생소하죠. 좀 왠지 뭔가 되게 가난할 것 같고 이런 나라인데, 실제로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카이프나 유럽판 우버라고 불리는 택시파이 이런 게 다 에스토니아 거라고 하네요. 저는 스카이프가 에스토니아 거라는 걸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북한 개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기사 보고 다음 오면 기사 보고 좀 많이 웃었는데, 여기 누가 봐도 서양인인데요. 이분 성함이 이만열 씨입니다. 물론 미국명은 따로 있기는 한데 웬만한 한국인들보다 한국 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되게 오래전에 귀화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얻고 자원을 얻고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발전 방식들이 잘못됐다. 이런 약탈적 경협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6면으로 가면 국방백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2018년 국방백서가 15일에 발간이 됐고,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가 됐습니다. 대신에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북한이라고 딱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로 적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한일 관계가 한중 관계 뒤로 밀려난 건데, 요즘에 일본이랑 조금 마찰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그게 그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가별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원래는 항상 한일이 먼저 나왔었대요. 국방백서에서. 근데 이번에는 한중이 가장 먼저 나왔다고 하네요. 구면에서는 이제 북극 기온이 상승하면서 풍속이 약화되고 대기가 정체되고 그러면서 잿빛 공포가 악순환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공기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마스크 효과를 검증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 마스크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거는 너무 늦은 대처 아니냐, 이렇게 좀 꾸짖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면에 보면 스포츠계 미투 얘긴데요.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다들 그렇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 하면 수업도 잘 안 들어오고 거의 운동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특이 케이스고 심지어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도 주 직업이 따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스포츠인들이 운동을 안 하면 다른 걸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우리나라의 시스템 때문에 이런 침묵의 카르텔이 계속 공고화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틀을 좀 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면에 보면 국내산 명태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예 명태의 특정 크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명태 어획이 금지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거든요. 이게 86년까지만 해도 거의 한 5만 톤 가까이 명태가 잡혔는데 노가리를 많이 노가리가 명태 새끼죠. 노가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뭐 2008년, 12년, 13년, 17년에는 어획량이 0톤이었어요. 그래서 수산자원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식해서 방류한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어획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면으로 가면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브렉시트가 이제 15일, 현지 날짜로 15일에 기존의 영국이 내놓은 안이 이제 통과가 될지 말지 그 결의안이 투표 실시가 됐는데 아마도 부결이 유력해요. 그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아무런 이점을 따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 유럽 연합이랑 영국이 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스톱은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랑 영국 전체를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영국 내에서도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결이 아마 지금 시간이면 결과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부결이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아예 브렉시트 자체를 무효화할 건지 뭐 되게 다양한 방안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18면에 보면 여기서도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CES 얘기거든요. 그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건데요. 이게 IFA, MCW랑 세계 3대 그 가전 관련 행사고요. 여기서 이제 플라이 휠 전략이라는 게 나와요. 이 플라이 휠은 동력 없이 관성만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자동차 부품을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알아서 작동이 되는 이런 그걸 말해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 아마존의 알렉사 그다음에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가 굉장히 많은 기기들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뭐 삼성이나 카카오 이런 것들은 거의 상대가 안 되는 정도고 그래서 이제 와서는 뭐 삼성이나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구글과 아마존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이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이 격차가 커질 거다. 그런 얘기에서 이제 플라이 휠 얘기가 나왔습니다. 26면에 보면 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작가분 얘기인데요. 이분이 포켓몬고를 즐겨 하시다가 이 드라마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이 뒤로는 뭐 오피니언, 그다음에 사설 이런 얘기인데 오늘은 좀 읽을 거리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일찍 올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이번 주 내로 한 두 번 정도 더 올리고 싶은데 부지런하게 움직여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